미국 정부 한국 언제 또 개발한 거냐? KF-21 국산 엔진 추력 공개 충격. 한국 독자 개발 엔진 비행시험 대성공. 정부와 시제 업체가 16,000 lbf 파운드 포스 엔진 출력 단위 급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기술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내 항공엔진 연구개발 종사자는 400여 명에 불과해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한 방산업체는 최근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지 타진했으나 항공우주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통제하면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엔진은 1980년대에 개발된 것이다. 항공엔진 분야는 기술을 가진 곳이 유출을 우려해 특허도 내지 않아 기술 참고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 규정으로 수출을 규제한다. 이는 무기수출통제법의 하위 규정으로 미 군용물자 품목과 기술자료, 군용물자의 수출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방산물자와 기술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다. 미국은 우방국에게도 현존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1을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F-22에는 25,000 lbf급 엔진 2개가 장착된다. 이 엔진의 내부 온도는 2200도까지 올라간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이 개발하려는 엔진보다 성능이 월등하다. 엔진 분야에서 한국은 50년 정도 뒤처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형태로 받아오거나 해외 기업의 연구진에게 배워와야 하는데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 해당 국가에 공장을 지어주는 등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외교적 협상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해외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군은 2040년대를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점으로 보는데 시기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은 2040년 전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심연석 방위사업청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파트리더는 국내 업체들이 모든 분야에서 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에 오래 걸릴 것 같은 부분은 해외 기술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엔진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방사청 추산에 따르면 항공엔진 전문 인력은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1만 5천원만 7003.41%와 두산에너빌리티 24,300원 753.18% 등의 200여 명, 각 대학의 220명 정도다. 과거 산업발전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간접 인력까지 포함하면 800여 명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방사청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항공엔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며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뒤라며 앞으로 500여 명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인력 확보 방안을 추가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돈 먹는 하마 우크라 전 종전론이 급물살 트럼프 미 정부 적극 개입. 3년 넘게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형국이다. 이런 기대감을 추동하는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다. 북대서양 조약기 구동맹을 통한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만을 고수한 조 바이든 전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는 전쟁 당사국들을 협상장에 불러내
전쟁을 끝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영양가 없이 돈만 먹는 하마인 이 전쟁을 하루빨리 종전시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종전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라고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 외신과 연합뉴스가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곧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또 켈로그 특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이번 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켈로그 특사는 14에서 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미넨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다른 유럽 주요 국가를 거쳐 오는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으로 점쳐진다. 종전한 설계자인 켈로그 특사는 이번 일정을 통해 다각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뒤 전쟁 종식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들과 우크라이나의 접촉도 활발해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 미넨 안보회의가 열리기 전 트럼프 팀의 몇몇 중요한 인사가 우크라이나에 올 것이라고 전날 밝혔다. 누가 방문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넨 안보회의에도 참석. 14일 제2ed 벤스 미국 부통령과 만난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도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린트레이시 주 러시아, 미국 대사가 이날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만났다. 러시아 측은 예정된 만남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놓고 통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넨 안보회의에서 미국 대표단은 유럽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라고 압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부담을 유럽이 떠안게 하면서도 미국의 방위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켈로그 특사는 로이터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했으나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파는 것을 언제나 좋아한다.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 병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산 히토류 거래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히토류와 석유, 가스 등 매우 가치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수천억 달러를 쓴 우리는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협상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언젠가 러시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러시아 측도 곧바로 호응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가 되고 싶어 하거나 이미 합류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명백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원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안보 보장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응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진정한 평화와 효과적인 안보 보장을 촉구했다. 3. 기자 수첩 회색 코끼리마저 비난 소재에 그치는 현실.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 기자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쉽게 답하지 못할 것 같다.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단순 가격 경쟁력만 갖춘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을 위협할 정도로 기술 경쟁력도 확실히 높아졌다. 한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기술 개발에 열을 내고 있지만 미래에도 우리가 앞서 있을지 지금으로선 장담하기 힘들다. 과거 사례만 봐도 그렇다. 대표적인 부문이 디스플레이이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액정표 시장치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대표 주자였다. 지금은 LCD 시장을 중국이 장악했다. 프리미엄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올리드 TV도 중국이 따라잡고 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일컬어지는 무기발광 다이오드는 한국과 중국이 누가 먼저 양산 상용화에 성공할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패턴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각계가 우려하고 있다. 조선 분야는 친환경 선박과 특수선 등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지만 지난해 표준선 환산톤수 기준 전 세계 신조선 수주의 71%를 중국이 차지해 걱정이 크다. 자동차는 중국 BYD가 한국 자동차 기업들을 겨냥해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들 분야에서도 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 같은 충격파가 나타날 수 있다.